현재 중소상공인 단체 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금융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소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한 6, 7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야당들은 예. 소상공인이나 민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에서 예. 서민 정당으로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제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전국위원회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민주당이 집권당이 예, 그렇죠. 처음에 이 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할 때는 야당이었죠. 예. 그 계기가 됐는지 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으로 영업을 한 지가 지금 42년째입니다. 예.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지하도 상가에서 도자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제 어떤 단체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공상가 상인회장을 이제 9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현재 28년째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을 이제 2004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16년째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상공인 단체 중앙회는 현재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 맡아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년 동안 서울시의 그 소상공인 명예시장을 맡아서 소상공인 명예시장 그리고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야, 소상공인의 그야말로 그 산 증인이신 거나 마찬가지시네요. 보니까. 예, 오랫동안 살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을 자꾸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더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셨는데. 그 소상공인 연합회 때 이제 이쪽 그 정 회장님께서 부회장직을 맡고 계셨고 저는 소상공인 연구소장직을 맡았었죠. 연구소장직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 우리 소상공인의 한 십몇 년 된 그 역사를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이게 올라오게 하시는데 그 이익을 담당하셨던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이익 정도는 좀 부족하죠. 한 9익, 10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농내원실 주최한 게르만 민족 대 소상공인 상생이 일 없는가라는 주제로 그 농내원실 주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게 그 법이 아무런 법이 없다라는 거. 중소상공인 단체 중앙회, 프랜차이즈 협회,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언론미디어협동조합, 인터넷기자협회 공동 주최를 했어요. 그리고 자장으로 또 박지환 교수님이 또 맡아주셨고, 그 고정표를 하신 우리 이호연 소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공청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님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일정이 겹쳐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공청회라는 게 항상 그렇듯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모든 얘기가 다 그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 공청회 이후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가 무슨 일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일스톤 향후 진행 방향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할 생각입니다. 그날 이제 그 김윤정 박사님께서 이제 그 발제하신 내용을 간단히 제가 이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는 이제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이제 유통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변화.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으로는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 온라인 유통시장 거래 방식, 그리고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장에서는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도입 방식, 통신 판매 중개업자 규제의 필요성, 공정거래법의 한계와 대규모 유통업법상 규제의 공백,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규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3장은 이제 해외 규제 사례인데
2019년도에 제정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그 다음에 똑같은 연도인 2019년도에 EU가 정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규칙,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규율 방안, 그래서 주요 규정으로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대규모 온라인 직접 판매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의 통합적 규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발제문의 방향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불공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한 법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당장은 이제 급한 대로 그 오프라인 상에 있는 그 대규모 유통업상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온라인 상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형평성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선에서 법 개정안이 그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청회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안건으로 다뤘던 게 이제 배달의 민족. 그렇습니다. 예. 정인 대장님 지금 배달의 민족이 그 인터뷰에 잘해주셨는데 네. 게르만 민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그게 왜 게르만 민족인지 그 상당히 반발하신 분도 있고 예. 저희 뭐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민족들이 있지만 예. 게르만 민족은 결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독일 민족을 우리가 통칭합니다. 예. 독일 민족이 게르만 민족을 대표하는데 예. 이 우리나라에서 이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이 독일 그 기업이 예. 독일 자본이죠. 예. 독일 자본이 한국을 진출하면서 예. 배달의 민족을 인수 합병하기 전에 예. 요기요하고 배달통을 벌써 인수해가지고 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달앱 시장의 2위 기업과 3위 기업을 인수해서 운영하던 차에 예.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배달앱 시장의 국내 1위 업체에서 우아한 형제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배민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배민앱을 이번에 인수하게 된 겁니다. 예. 인수하면서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1, 2, 3위 배달업체들을 전부 다 통합하다 보니 예. 이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예. 이 앞으로 이 독과점이 되면은 앞으로 이 피해는 어떻게 올 것인가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게르만 민족이란 말을 이제 쓰게 된 것은 뭐 과거에 뭐 독일 민족이라는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라 했지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불평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독일 민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르만 민족이라고. 예. 어떻게 은유적인 표현?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소장님, 네. 지금 배달앱 시장이 그 배달 더 큰 문제가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네. 어떤 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은 이제 불공정 거래 예.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예.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예. 어떤 이제 경제력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상대편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일단 소비자 뭐 보호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우리나라 지금 공식 실업자 수가 106만 명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장 가구 예. 여기 한 120만 정도 예. 돼요. 예. 근데 지금 자영업자 수가 한 650만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 한 20%만 이게 자빠지게 되면 예. 이건 뭐 대한민국 실업자 수 곱하기 2, 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 곱하기 2 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재정 지금 여력 가지고 예. 감당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자칫하면은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 공정거래법상의 지금 어떤 그 인수합병 그 심사, 통합 예. 기업 결합 심사 예.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예. 국가적 위기 관리 차원에서 아. 범정부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회장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하죠. 그래서 예. 제가 그날 공청회에서도 플로어에서 질문을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서기관한테 했죠. 예. 공정위에서 이걸 좀 심사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답을 회피했죠. 예, 회피했죠. 예. 예. 그러면 총 사업체 수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기에 회장님 예. 그 한 650만 명 정도 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평점이 높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대형마트나 예. 뭐
이제 비교 현장에 계시니까 예, 예.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650만 정도인데 우리나라 그 총 사업체 수의 한 87%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서 아주 높은 비율로 25%대 이상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밀집도도 아주 높아가지고 예.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예. 또 매년 1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합니다. 예. 창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많이 하면서 지금 폐업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자영업자 비율은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 예. 또 이제 그 1997년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 예. 통폐합돼서 새로 제정됐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61년에 만들어진 시장법, 86년에 만들어진 도소매진흥법, 예. 88년에 만들어진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법 이 세 가지 법을 통폐합해서 97년에 이제 그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 만들어지면서 악법이 된 것이 예.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출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은 벌써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배달앱이라든가 플랫폼 서비스 같은 건 온라인 업계거든요. 예. 온라인 업계까지도 지금 이제 초토화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법을 만들면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법이라는 것이 2006년도에 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투를 막아보자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라도 예. 복합 쇼핑몰은 물론 예. 또 변종, 대형 예. 판매 시설 등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은 예. 빨리 하루속히 허가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또한 한중 FTA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해외 직구 활성화 정책, 예.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침투 예. 이런 걸로 오프라인상의 소상공인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좀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FTA가 이제 체결되고 나서 예. 농어민 관련해서 피해 영향 조사는 치밀하게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정부의 대책이나 예. 정책에서 소외받고 예. 또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전제 상거래 시장, 예. 쉽게 말하면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예. 이런 어떤 그 발전이 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 플랫폼 서비스 사업이 동반 상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매년 20%에 달하는 성장률, 예. 그리고 그 중에 또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 예. 공정위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2,800%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이 배달 서비스, 예. 이 모바일이 만나서 편리함이 증폭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87만 명의 어떤 그 배달앱 사용자가 2018년에 예. 2,500만 명이 됩니다.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니까 이제 더 당연하죠. 늘어나니까. 예,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대형마트도 요새는 손님이 빠지듯이 예. 지금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런 1인 가구, 그 다음에 요새는 또 2인 가구, 3인 가구도 그렇죠. 예. 다 온라인으로 시켜먹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배달앱 매출이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소장님 그 안쪽에 그날 발표하셨지만은 그 배달의 문제가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전자상거래법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무슨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거 그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예. 이제 정부의 4가지 사항을 건의를 했어요. 예. 첫 번째는 예. 지금 우리 상법상에는 예. 매매, 중개, 위탁 이런 개념들이 우리 정의가 돼 있는데 이 개념은 우리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가 나타나기 전에 개념 정의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통신 판매 중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대행이라든지 대기의 개념인데 이거는 상법상에 있는 개념과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상법을 빨리 개정해서 재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배달앱 서비스 시장 여기서는 이게 규제가 되고 있는 건지 처벌 조항도 애매모호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산 농산물이, 농수산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 뭐, 싸지요. 네. 외국산 들어오는 거. 네. 외국산 그러면 그 농산물 지금 우리 검역책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네. 과연 국민 그 안심 식탁 먹거리, 네. 이 위해 요인을 관리할 수 있을까? 국산 농산물이 초토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거기에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에도 원산지 관리 규정이나 오프라인 상에 있는 규제를 적용할 때 말은 통신 판매 중개지만 실제로 중개가 아니고 지가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공공 서비스로 지정을 해가지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항목, 수수료 항목을 신설을 하거나 어떤 개별 수수료 항목의 인상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정부가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플랫폼 시장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초토화시키고 위협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지정 차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 서비스나 제로페이 서비스가 사실은 분명히 민간 서비스 사업자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거는 이게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더 이상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금 제로페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배떠난 뒤에 종 올리는 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서비스가 이렇게 확장세를 타고 있을 때 미리 정부가 나서서 어떤 이런 서비스 진출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